근데 27회 때 내년에 가면 27회인데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개정된 해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역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식은요.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다 나옵니다. 자, 이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기본공제를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등기가 돼야 돼요. 기본공제도. 자, 등기가 안 되는 미등기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등기가 될 거.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해서 공제했지만 기본공제는요. 자산 불문이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 관리 다 되기 때문에 자산 불문이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기간이 얼마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양도소득별 각각 연 250만 원 공제예요. 위에 나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공제한다면 기본공제는 소득별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별 공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소득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 관리, 기타 자산에서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50만 원을 토지 팔고 건물 팔았을 때 기본공제로 250만 원 받고 따로 주식을 팔 때도 250만 원 받고요. 이 파생상품이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이 우리 과세 대상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 파생상품도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최대 공제가 500만 원이라면 내년부터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공제하니까 최대 75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앞으로 기본공제는 국내에서 거래된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파생상품에 따라서 각각 250만 원씩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7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기본공제가 좀 변동이 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24회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혼용한 문제로 냈고요. 올해 26회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혼용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면 토지는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에서는 파생상품이 따로 250만 원이니까 섞어서 나올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것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례. 자, 사례는 요겁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였다. 가정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산 종류가 건물이 됐고요. 등기됐는데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이 15%인데 왜 15%냐면요. 자,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이고요. 등기됐고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좀 아까 우리 토지 건물 2주택, 3주택자는 연간 몇 프로씩 공제한다? 3%씩 공제라고 그랬어요. 3% 공제하니까 5년 보유했으니까 5, 3, 15, 15% 공제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여기 나오는 15% 공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죠. 연 25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도 연 250만 원 받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양도차익에 15% 공제 받습니다. 몇 년 보유했기 때문에 5년 보유했기 때문에 15% 공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그거에 따라 우대 정책을 해줘요. 보유기간이 더 길수록 연 3%씩 매년 올려가지고 또 공제 혜택을 해주는데 기본공제에서 연은요. 요 소득이 있는 연도 2015년도에 기본적으로 250만 원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 곱하기 5년 곱하면 안 돼요. 연 250은 1년당 250이 아니라 팔아서 소득이 있는 연도에 250만 원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보유했든 20년 보유했든 단 6개월 보유했든 기본공제는 똑같다 이 뜻이에요. 파는 연도에 25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번은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했고요. 두 번째, 토지를 팔았는데 등기되고 12년 보유했다.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주죠. 자, 이때는 최대 30%까지 공제되는데 요 12년 보유했다고 해서 36% 따지면 안 되고요. 10년 이상부터는 다 양도차익의 3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차익의 30%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공제는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건물에서 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팔 때마다 계속 250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소득별, 토, 건부, 기타 산업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이렇게 파트별로 250만 원이지 팔 때마다 자산별로 기본공제 주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 공제라고 해서 자산별로 본인이 팔 때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자산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하기 때문에 팔 때마다 기본공제가 아니라 이 소득별로 묶어가지고 기본공제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요. 자,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다. 2년 보유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왜 안 해줄까요? 2년 보유 때문에 아니에요. 자, 아파트 분양권은 좀 아까 대상물이 아니에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 한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지 일반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다. 상가 분양권은 그냥 일반 분양권이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2년이 아니라 3년, 5년 보유했어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한 푼도 없습니다. 자, 기본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기본공제 못 받느냐? 벌써 1월 달에 건물에서 받았기 때문에 3월 달, 5월 달에 받았을 때는 순서에서 밀려요. 원래는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250만 원 공제해줘요. 그러면 가장 빨리 판 거에서 250만 원 받으면 다음에 판 거는 기본공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8월 달에 A 주식을 3년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왜냐면 주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기본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따로 연 250만 원이니까 위에 나오는 1월 달에 이 건물에서 250만 원 받았어도 주식에서는 따로 연 250만 원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을 판 게 없으니까 A 주식에서는 연 25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10월 달에 건물을 팔았는데 등기되고 3년 보유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양도차익의 10%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3년 이상 보유했으면 3, 3은 9, 9%는 없습니다. 반올림해서 10%라고 그랬고요. 기본공제도 여기서는 받을 수 없죠. 왜냐면 위에서 건물에서 받았기 때문에 요 10월 달에 팔은 건물은 기본공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 고가주택 팔았다. 자,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20년 보유했어도 과세요. 일반 주택은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20년 보유해도 과세요. 대신 1세대 1주택자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대해주겠다.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해주고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팔 때마다 자산별로 판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한 번씩 연 250만 원씩 기본공제한다. 2015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2번을 받을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파생상품을 따로 팔면 파생상품도 따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는 최대 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최대 7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파생상품까지 내년에는 기본공제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기본공제 요거를 비교해 봤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기본공제도 개정되는 관계로 내년에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4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47페이지 가면은 이제 6절 세율 파트가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세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